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피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날씨가 좀 제법 선선하네요. 아,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 흑백 요새라는 요리사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 썼는데 큰 히트를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직장인들이 관심 있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에 관련된 내용을 그 직무 전문성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제 관점을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재밌게 본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를 좀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HRD 그 담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니까 직무 전문성을 높이는데 좀 힌트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마찬가지로 제 네이버 블로그 HR 리스트에 이제 글도 올려놔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담당 업무가 있는 거고, 담당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이제 갖춰야 되는 거죠. 이건 뭐 기본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업무를 잘 수행한다는 거는 업무에 이제 할당된 달성해야 되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거죠. 여기는 뭐 여려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직장인도 사실 일을 열심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회사에서는 열심히도 잘하고 또 성과도 뛰어난 사람을 이제 보상을 하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했어. 근데 성과가 낮아, 안 좋아. 이러면 보상을 안 하겠지요. 그죠? 그러면 모든 직장인들은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일종의 약속이에요. 그죠? 사실 그걸 전제로 해서 월급이 나오는 거고요. 1년을 달릴 수 있는 거고, 또 열심히 했고 성과가 나오면은 또 연봉, 그러니까 계약 연장이 돼서 또 1년 더 다니는 거고, 사실 그게 축적이 돼서 이제 정규직 그 정년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과가 뛰어난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더 한 거는 연봉으로 이미 반영된 거고, 근데 성과가 뛰어나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성과급으로 보상을 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직장인 가운데 공공부문과 공기업에 계시는 분들은 3년 주기로 직무순환이 이루어져요. 그것도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지역이 바뀌는 것도 있지만 직무 자체가 바뀝니다. 3년 텀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내는 새로운 부서가 이제 직무를 하게 되면 3년 동안은 동일한 업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왕이면은 잘 해야겠지요. 그리고 나는 이 업무를 처음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성과 목표는 달성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선 열애가 없어요. 따라서 모든 직장인은 담당하는 직무가 있으면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과 역량을 확보하거나 없다면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능력 부분은 개인의 목이 커요. 물론 리더의 목도 큽니다. 하지만 역량 개발은 회사의 목이 더 큽니다. 왜? 회사의 필요성에 의한 것, 그러니까 회사의 필요성에 의해서 정해진 역량을 이제 강조하는 거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필요한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전문성 향상에 있어서는 필요한 능력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목이고 조금 넓히면은 부수장의 목이고 근데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있다면 그거는 또 회사의 목이 되는 거죠. 근데 직무 전문성 향상은 모든 부서가 공통적인 것이 되지 않아요. 인사 직무, 회계 직무, 생산 직무, 마케팅 직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똑같은 게 있다면 그거는 공통 역량에 해당이 되죠. 공통 역량은 회사의 목인 거죠. 교육 주관 부서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직무 전문성 높이는 것은 1차적으로 당사자의 목, 좀 더 넓게 보면은 해당 부서장의 몫이 된다. 직무 수행을 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시행하는 과정에 여러 일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매뉴얼이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규정 절차가 있으니 그거대로 하면 된다고 하지만 막상 상황에 닥치면은 매뉴얼에서 언급 안 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거나
실제 일을 해보면 작년에 잘했다 하더라도 올해 또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목표는 달성해야 된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동일 직무 경험이 만 3년이 지나고 4년차 이상이 된다면 직무에 대해 그 해당 직무에 대한 경력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직무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때부터는 타인의 도움 없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요구받습니다. 근데 한 7년차 이상이 된다면 이제 뭐 대리말이나 이제 과장급이 된다면 타인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이런 점을 요구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10년차 이상이 된다면 이제 과장말이나 이제 차장급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혼자서 직무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차가 흐르면서 축적되면서 경력이 쌓이면서 직무 전문성은 향상돼야 되는데 이 향상에 있어서의 1차적인 몫은 당사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당 부서장의 몫이 큰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흑백 요리사 그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이 프로그램 보면은 여기에 출연진은요 이미 그 해당 그 요리 부문에서 뭐 한식이든 중식이든 일식이든 수십 년 동안 커리어가 쌓여있고 이미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같은 요리사가 이제 백수저 요리사라 부르는데 한 20명이 여기 때 참여를 하고요. 나머지 약 80명 정도의 흑수저 요리사가 이제 그 참가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흑수저 요리사는 백수저 요리사 이미 커리어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요리에 있어서는 이미 시장에 인정을 받은 그런 제야에 묻힌 제야에 있는 그 숨은 고수들 이런 요리사에 해당이 됩니다. 나름대로 요리에는 잘하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 80명이 모여서 합의 100명이 모여서 요리 이제 서바이벌 게임이 이루어지는 거죠. 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흑수저이든 백수저이든 누군지 모르겠어요. 상금은 3억이랍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그 서바이벌 그 라운드를 거치면서 최종 1인이 선정이 되죠.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 다 이제 끝났으니까 이미 확정됐어요. 근데 요리 그 경쟁하는 방식을 보면은 1차적으로는 이건 화면을 좀 보면서 다른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미 영상을 보신 분은 뭐 잘 아실 텐데요. 좀 정리를 하면은 일단 흑수저 80명을 4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서 현장에서 요리를 이제 하면서 심사위원 두 사람이 각각 참가자들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20명을 추리면 그러면 이건 종료가 돼요. 즉 80명 중에서 20명을 엄선하는 겁니다. 이거는 1대1 경쟁인 거죠. 이때 심사는 심사위원 안성재와 백정화 이 두 사람이 각각 심사를 하면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눠져서 이루어지는 거죠. 백정원과 안성재 두 사람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80명 중에서 이제 20명이 흑수저가 이제 선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백수저와 흑수저 20명 대 20명으로 해서 이제 그 경쟁이 좀 진행이 됩니다. 1대1인데요. 이때 룰이 좀 특이한 게 블라인드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참가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가 만든 음식을 눈 감고 먹음으로써 판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심사위원 두 사람이 판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그 만든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오로지 보이지도 않고 맛으로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수저도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백수저도 20명 가운데 몇 명입니까? 11명. 그 다음에 흑수저도 11명이 선정이 돼요.
그래서 2라운드를 또 거칩니다. 아니, 3라운드가 되겠죠. 3라운드는 흑수저끼리, 백수저끼리 팀을 지금 만들어요. 그 팀을 만들어서 다수의 그 방청객,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미식가들, 지금 까탈 사람들을 이제 모으는 그런 모아놔가지고 이제 심사를 합니다. 모두 100명이에요. 100명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100명에 대해서 음식을 이제 제한된 시간 내에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그 시간 내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을 100인분을 만들어서 맛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는 백종원과 안성재 그 심사위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수저 팀, 그다음에 흑수저 팀 간의 1대1 경쟁이 되는 거죠. 그 두 팀이 만든 음식을 모두 다 먹고 나서 어느 팀이 음식이 좋은가를 선정하는 거죠. 여기에는 일반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심사위원의 그 특징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종원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 그 다음에 안성재는 음식 그 자체. 그러니까 다이닝 쪽이고, 우리 백종원은 그 대표 같은 경우는 말고는 이제 그 프랜차이즈, 이러다 보니까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평가를 반영을 한다는 거죠. 3년도까지는 흑수저는 흑수저끼리, 백수는 백수끼리 팀을 만들어서 100명에 대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한 겁니다. 근데 4라운드에는 흑백을 섞어요. 그러니까 백수저의 팀장, 그 다음에 흑수저의 팀장,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서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이 흑백 혼합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4개의 그 레스토랑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구성원은 흑과 백이 섞여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거는 연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레스토랑이 만들어지는데 심사는 누가 하냐면은 인터넷 유튜버에서 그 먹방러, 음식에 대한 먹방에 대한 그 전문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초빙을 해서 음식을 맛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한 팀만 이제 전원이 다 생존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팀에서 한 명씩 해서 토탈 8명을 선정을 해요. 8명을 선정을 합니다. 8명을 선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8명 선정하고 나서 그 8명 중에서 가장 음식을 잘한 사람을 또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결승에 직행을 하고요. 다음 단계가 8명 중에서 7명이 남아서, 이게 좀 특이한 건데요. 두부 한 재료로만 한 명이 나올 때까지 계속 경쟁하는 겁니다. 한 명씩 떨어뜨리는 거예요. 한 번씩 할 때마다. 근데 그 요리 재료가 두부라는 거죠. 그래서 8명이 8강전에서는 음식 맛을 개개인으로 음식 맛을 해서 이긴 사람이 결승 직행을 했고, 나머지 7명은 무려 한 명이 남을 때까지 두부 한 가지 재료만 갖고 음식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서버인 거죠. 그렇게 해서 에드워드 니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나폴리 마페라는 사람이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마치 결승전인데, 결승전의 룰은 심사위원 두 사람이 만장일치 나올 때까지 음식의 경연을 하는 겁니다. 무승부가 되면 계속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이겨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만장일치제로 방식으로 하는데, 다행히도 단 한 번에 만장일치제가 나와서, 화면에 보시면 옆에 있는 나폴리 마피아, 이 사람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인 것이, 그 과정에 대한 것이 요 흑백 요리사인데, 그 과정을 보니까요, 다양한, 그러니까 최고의 전문가를 뽑기 위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건가? 최고 전문가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대1 방식도 있고, 팀 편성 후 팀 간의 경쟁도 있고, 팀원 구성도 같은 백수저 또는 흑수저끼리 팀도 있었고, 혼성도 있었고, 그다음에 평가 방식도 100명이 평가하기도 하고, 먹방러 한 20명이 좀 와서 하기도 하고, 또는 그 심사위원 2명이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합니다. 제가 봤을 땐 좀 타당한 것 같아. 물론 힘든 것도 있는데, 하여간 전문가를 선정하기 위해서 전문가로 선정하는 과정에 나름대로 그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참가자의 요리에게 주된 요리는 한식 또는 일식 또는 중식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8강전에서 진 나머지 7명이 결승에 진출하기 위해서 했던 그 요리는 두부만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식을 다루지 않은, 중식을 다루지 않은 양식에서는 두부란 재료가 과연 유리했을까? 그러니까 한식, 중식보다는 좀 불리하진 않았을까? 일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면에서는 두부라는 재료만 갖고 한 거는 한식, 중식, 일식, 양식에 있어서의 그 어떤 공통점 찾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쨌거나 이와 같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봤던 거는, 평가 방식이, 재료가 평등을 했지만은 정의롭지는 않았던 것 같다. 특히 저는 8강전에서 떨어진 7명이 결승에 나가기 위해서 두부 한 가지로만 서바이벌 그 살아남을 때까지, 한 명이 나올 때까지 계속 두부로만 음식을 만드는 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참가자 입장에서는 정의롭진 않았던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직무 전문성 부분은 결국은 스스로 개발하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 두부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여러 번을 경쟁한단 말이에요. 그럼 참가자 모두는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결국은 자신의 목이라는 거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동일한 재료만 갖고서 또 경쟁을 해야 되는, 또 다른 또 방안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또는 여러 차례의 라운드를 겪으면서 자신의 음식에 대한 것, 시간 또는 어떤 그 평가자의 어떤 평가 방식을 맞추기 위한, 그 새로운 룰에 맞추기 위한, 살아남기 위한 그런 음식 요리들을 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참가자가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큰 도움 되었다고. 그 다음에 직장인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모든 직장인들은 자신의 직무에 있어서는 흑백 요리사로서, 흑이 되든 백이 되든 흑수저든 백수저든 요리사로서 사실은 서바이벌을 매년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물로서 성과급을 또 받고, 또 연봉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이 되기도 하는 거고요. 또는 이런 측면에서 떨어지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직장인도 흑백 요리사에 참여하는 흑수저 또는 백수저 요리사이다. 그리고 매년 서바이벌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직무 전문성 향상은 결국은 자신의 목입니다. 백수저로 성장하신 분도 결국은 최초부터는 애당초 백수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바닥부터 성장해 온 거죠. 함께 일하는 선배로부터, 함께 일하는 그 식당의 셰프로부터, 즉 그 식당의 리더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거죠. 그런 것이 축적이 되어서 지금의 자리에 있던 거고요. 흑수저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어쨌거나 목표라는 부분, 내가 성공하겠다는, 내가 우리 부서에 나한테 할당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식당의 요리사라면은 식당을 찾아주시는 고객들에 대한 만족이 되겠죠. 지속적인 재구매, 평생 고객을 만들려는 그 목표, 그런 것을 위해서 요리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 거고, 직장인은 한 해 단위로 주어진 목표를
달성을 하는 거죠. 어렵지 않은, 쉽지 않은 그 어려운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달성하기가 어려워요. 한 해는 어쩌다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한 건 쉽진 않거든요. 마치 그 요리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똑같은 재료로 여러 차례 음식의 경쟁을 했듯이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 과정에는 자신의 목도 있지만 리더의 목도 의미는 있다. 그래서 시사점을 이제 정리를 한다면은 직무 전문성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줬다. 이제 회사에서도 직장인이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우리가 평가받는다면은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회사에서 정한 역량평가 또는 업적평가 그리고 뭐 과정에 대한 평가 또는 수립했던 전략에 대한 평가 뭐 어떤 것도 좋습니다.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아이가 직무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한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이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안 하고 있다면 직무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니 그런 것을 참고할 만은 하겠다. 이런 면에서는 시사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매년 평가를 받아요. 직장인들은. 그죠? 자신의 직급, 직위, 그리고 연차에 맞는 목표를 받고 그것을 쉽지 않은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했고 전략을 세웠고 열심히 실행을 했고 말 그대로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경험 다 있을 겁니다. 어려움 또는 뭐 기쁜 일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마치 흑백 요리사가 보여주는 1등이 선발되는 과정처럼 우리 직장인들도 그런 것을 매년 겪진 않는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직장인 여러분은 나는 지금 흑수저인가 아니면 백수저인가? 그리고 나는 나의 직무 전문성은 어떤 방식으로 평가받는 것이 좋을까? 어떤 방식으로 평가받더라도 나는 직무 전문성에 있어서는 백수저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 이런 데 고민 한번 해 보십사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앞으로도 예능 프로그램 중 또는 뭐그 영화 중 뭐 영상물 중에서 여러분에게 도움될 만한 것이 발견이 되면은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